같은 건물이고 또는 같은 학교 출신에 또 같은 과를 수련받고 같은 나이에 같은 공부를 했는데도 충치 개수가 다르다고 진단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BK치과 임플란트 마스터 반재혁입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확 와닿는 소위 얘기하는 충치, 전문용어로는 우식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충치라는 건 벌레 충자인데 벌레가 차를 갉아먹는다고 막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벌레가 먹는 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충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는 똑같은 환자인데 나는 같은 입을 갖고 있는데 A치과 갔더니 충치가 10개다, B치과를 갔더니 8개다, 치과를 갔더니 6개다, 어딜 갔더니 없다.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면 의사들에 대해서 불신이 가잖아요. 갑자기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충치가 10개씩 생기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과연 이게 뭘까요? 그러면 의사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내 이가 이상한 건가요? 또 어떤 분들은 무조건 과잉진료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 더 헷갈리죠. 같은 건물이고 또는 같은 학교 출신에 또 같은 과를 수련받고 같은 나이에 같은 공부를 했는데도 충치 개수가 다르다고 진단을 합니다. 충치에 대한 진단이 다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예전에 영화 기억나시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의사들도 그래요. 이 병원을 되게 환자를 치료한 신성한 곳으로 인정하고 시장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적인 게 개입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나는 의사가 된 게 나는 무조건 돈 벌려고 한 거야,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나는 여기는 그냥 하나의 사업적인 것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극소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모든 의사들이 다 양심적이다,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솔직히 사람 사는 세상에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당연히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치가 뭔지, 충치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충치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가장 바깥의 층이 범낭질, 그 가운데 층이 상하질, 그리고 안에 신경, 이렇게 크게 나누면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범낭질은 무기질 함량이 90% 이상을 차지하죠. 그 말은 뭐냐면 대부분이 그냥 돌덩어리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신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별로 여기에 충치가 머물러 있는 동안은 증상을 거의 못 느껴요. 나는 증상이 없는데 과연 치료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고민도 많고 의사들마다 진단도 달라집니다. 상하질이라는 데 있죠. 상하질. 무기질이 70%, 팔과 뼈 같은 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상하질까지 진행이 되면 이때부터는 약간 시린 느낌이 나타납니다. 이때부터는 증상이 나타나요. 여기 치수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안에 신경까지 들어가게 되면 두통, 치통, 생리통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견디기 힘든 통증 순서대로 얘기한 거예요. 신경까지 침범하게 되면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신경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안 아픈 경우도 있어요. 재밌는 거는, 이유는 그게 급속도로 파고 들어가느냐 천천히 파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증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급속하게 파고 들어가면 안에서 방어할 기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엄청나게 아파요. 급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만성으로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 아픈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신경은 다 죽었는데 안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신경까지 침범했다고 해서 무조건 아프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무조건 안 아프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제가 이제 충치 진행 단계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충치의 스텝 1, 1단계입니다. 1단계는 범낭질에 국한된 충치입니다. 이때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냥 돌덩어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를 보고 충치를 치료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겁니다. 이 범낭질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들마다 해석이 달라요. 제가 상하질에 약간의 신경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방어 물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하는 사람도 있고 방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텝 2, 이거는 상하질까지 진행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부터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증상이 있다라는 거는 급속하게 들어가면 증상이 좀 생기고, 이것도 천천히 생기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하질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웬만하면 충치 치료를 하는 게 의사들은 권장을 합니다. 스텝
3. 충치가 신경까지 파고들게 되면 찬 거, 뜨거운 거, 심지어는 씹을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3단계인 경우에는 신경치료까지 가기 때문에 환자도 의사도 그냥 신경치료 합시다라면 다 받아들이고 신경치료하고 필요하면 이를 수국해주는, 이를 씌우는 과정을 통해서 그냥 치료가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보다 더 심하게 되는 이제 뿌리까지 다 파고들어서 4단계에서는 무조건 발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1, 2년밖에 못 살릴 것 같은데 그걸 억지로 살려서 환자가 1, 2년 있다 임플란트 해야 된다. 그럼 그게 과연 맞을까요? 저는 어떤 치료든 간에 이 치아를 5년 이상 쓸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 치아를 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무조건 발치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잘못된 거고, 무조건 살려야 된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랑니를 뽑아서 이쪽으로 옮겨 심는 치아 이식술이라는 것도 있고요. 치아를 뽑아서 앞뒤로 바꿔 심어서 하는 재식술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살려서 몇 년을 쓸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런티를 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년을 쓸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5년 정도는 최소한 사용해야지 의사도 환자도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을까요? 왜 양심적인 의사들 사이에서도 충치에 대한 개수가 서로 다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 치과 의사들만의 특징일까요? 미국 치과 의사협회에서 나온 저널을 준비했어요. 캘리포니아 치과 의사들 한 1900명 정도, 약 18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이 사진을 보여주고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여기 그레이드라고 써있는 거 1, 2, 3, 4, 5 이 정도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다 충치로 보이죠? 이거는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치과 의사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단계부터 치료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미국 의사들조차도 1단계에서는 1.8%,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38.9%, 3단계에서는 49.9%. 무슨 말이냐면 미국 의사들조차도 이렇게 충치를 언제부터 충치를 인지하고 시작할 거냐가 참 다른 것 같아요. 신기한 거는 보통 2, 3번,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가 합치면 보통 한 88% 정도 되겠네요. 88% 치과 의사들은 2, 3번 정도에서 치료를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4, 5번 치과가 8%, 9%좀 되죠? 그러면 10개 중에 한 군데 치과를 가면 2, 3번 정도가 돼 있는 경우도 충치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갔을 때. 신기하죠? 1번처럼 그레이드 1인데도 충치라고 치료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사례예요. 그래서 충치에 대한 이견이 이렇게 다양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저 충치 몇 개예요? 저 치료비 얼마예요? 이거에 포커싱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걸 파보지 않은 이상 자기가 100% 확신이 이게 당신의 충치는 여기까지 진행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레이드 1부터 그레이드 5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전 여기서 한 15년 정도 이제 치과를 개업하고 있지만,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데리고서 치료를 하고 하다 보면 그 집안에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지까지도 이제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별로 충치도 잘 안 생기고 아이도 이렇게 보면 잘 안 생기는 경우에는 그레이드 3가 됐다고 하더라도 별로 충치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충치 속도, 식습관, 양치 습관 이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치료해야 된다, 치료하지 말아야 된다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거는 치료하지 말라고 하면 양심적인 치과 의사가 되고, 치료하라고 하면 또 비양심적인 의사가 되고, 만약에 치료하지 말라고 하는데 만약에 충치가 진행되면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에 이제 그런 결과들을 보고서 치료를 권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한 치과에서 오래 다니는 게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또는 우리 가족들이 충치로 많이 고생을 했나, 그런 걸 보고, 그렇게 우리 집안 사람들은 그렇게 충치나 이런 것들이 많지도 않고 그런 게 별로 없고, 돌아가실 때까지 일을 거의 발치한 적이 없는 상태로 마무리가 됐으면 그렇게 충치를 막 억지로 지금부터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양심적인 치과 의사라는 거는 충치가 적다고 얘기하는 의사가 아니라 그 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의사라고 보여집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그리고 그 치료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의사. 치아도 여러분의 몸의 일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적의 개념에서 치료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견적이 아니라 치료. 우리 몸이잖아요.